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김종인홍이 윤석열 말고 우리한테는 김동연도 있다. 얘들 그냥 미친놈들 아닐까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지 않을까요? 아직도 윤석열한테 전화를 못 받았다는 증빙이죠. 그러니까 봐봐. 정치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건 정치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무럭무럭 커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면 국민의 짐스러운 주자가 이렇게 꾸준히 커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낙수 효과가 이런 거지. 문재인 정부의 낙수 효과야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낼름. 야, 너 대선 후보해.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김종인홍은 침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한테 계속 자기 침 낼름낼름 바르고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는 다른 사람 찾아서 지금 침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내 거고 반응이 없으면 또 그 다음 사람 침 바르겠지. 하여튼 재미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한테도 은근히 너 아니어도 쟤 있는데 너 나한테 빨리 전화 안 하면 나 쟤한테로 간다? 무한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기도 더 합니다. 골 때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봐봐요. 무엇보다 다른 한 사람과 달리 김 전 부총리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한테 이제 실증나기 시작한 거야 지금. 화내고 있잖아. 윤석열은 지금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가 신의가 있으면 국민의힘 못 가죠.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를 해놓고 그렇지. 저쪽으로 가면 그게 신의가 있는 겁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예. 이게 김동연 그래서 무슨 강의원에서 했던 말을 이제 또 가져와서 마치 김동연이 반문재인인 것 같은 뉘앙스로 뭐 정치의 본령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보도가 되던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김동연이나 지금 경제부총리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홍남기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가 원래 기재부 출신들은 다 국민의 짐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경제부총리 출신들 대부분 하다못해 최경환마저도 기재부 출신이고 김진표도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 기재부 출신들을 개혁해내는 게 역사적 과업인 거예요. 근데 김동연이 어찌어찌 해서 이제 물러났어. 당연히 민주당하고 사이가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정부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정권에서 김동연도 홍남기도 서로 기재부스러웠어. 그럼 그 김동연을 데려다가 자신들이 대선주자로 쓰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개혁 안 하겠다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김동연 이미지가 있기는 해. 막 흑수저 출신이고 예.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막 장관까지 오른 이지전적인 인물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김동연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좋아지겠어요? 홍남기스럽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 미친 것도 아니고 김동연이 대선 주자가 되려면 내가 기재부 장관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캐릭터로 국민을 위해서 부자들 증세하고 복지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하다가 잘렸다면 이 사람 대선 주자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김종인 씨 착각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디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지. 혼자서 집에서 점수 그렇죠. 매기면서. 혼자 점수 매기면서. 하여튼 본인은 재밌겠네요. 김종인 본인은. 아까 김동연이나 최경환이나 김진표나 홍남기랑 뭐가 다르냐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기재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곤혹스럽죠. 구조예요. 왜냐하면 장악력이 떨어지는데 자꾸 지금은 홍남기 위임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최백은 교수를 기재부 장관으로 해라.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정권 말기에 가면 허수아비 돼버려요. 장악을 못. 걔네들은 지금 정권이 어디로 바뀔지를 보고 있는데 전혀 기재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에서 꽂히면 있잖아요. 허수아비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홍남기로 그냥 계속 가야 되나? 왜냐면 청문회 또 해야 되고 막 지지고 볶는 게 싫어서 정권 교체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홍남기를 위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도 기재부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만큼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인지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쨌건 김동연을 이렇게 띄우니까 이제 사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갈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김동연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난 이렇게 봐요. 이걸 즐길 게 아니라 정치를 안 할 거면 언론이 대놓고 딱 선을 그어야죠. 김동연 자체가. 나는 정치할 생각 없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김동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동연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쪽이 그렇고요. 지금 6월 11일 날 있는 국민의 취임 당대표 경선에 지금 나경원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나경원이 이제 본인이 조용필이고 싶은 거죠. 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네. 이제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메시지가 뭐 황교안 디스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나올 거는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당내 어른도 없고 이제 뭐 위계 질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뭔가 어떤 잘 돌아가는 당이 아닌 느낌이 드는 게 그 소위 어린 놈의 새끼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 신세대에 의한 무슨 혁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당에 있는 정치 오래 한 사람들 다 꼰대야, 씨발. 내가 당대표 하면 어때라고 막 치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기 이준석 이준석도 같은 그렇고 경우가, 김웅도 예, 예. 그렇고. 그러니까 김웅은 그 김웅이라는 사람 자체가 초선이긴 하지만 나이는 5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다선 의원들이 봤을 때 그나마 좀 두고 볼만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검찰 출신이고 거기다가 김웅 의원은 그나마 말이 세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게 볼 수 있겠다 싶은데 이준석은 본인 그 바라보고 있는 타겟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당 밖에 있는 2030 남성만 보고 지금 드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도 너무 좀 날티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싸구려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너무 자극적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당선 힘들죠. 당 대표가 그러니까 경선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5명 뽑잖아요. 5명 50대 50으로 해가지고 5명 뽑고 그 5명을 대상으로 70대 30으로 그 당원이 70%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당 밖에 있는 2030 세대가 이준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할 줄은 모르겠지만 70% 절대적인 표가 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준석 또래가 봐도 저거는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그런 좀 도발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하시면서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쟤네들 다 짜고 하는 거야.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은 상대방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서로 짜고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론에 더 많이 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막말하고 상대방을 디스하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언론에 나기 위해서 서로 짜고 하는 거라고 믿고 그걸 주장하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걔네들끼리 한 10명이 당권 경쟁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짜고 어떤 언론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지금 뭐 초선도 아닌 무선, 초선, 막 중진들 나서가지고 서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참호전투라고 알죠? 군대에 가면은 참호전투라는 거래요. 진흙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물 부어놓고 막 진흙탕 안에 싸우게 만드는 그 전투가 있어. 딱 그 느낌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계 질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자체에서 질서 정연하게 당대표 경선하는 거. 민주당 최근에 당대표 경선도 사실은 그런 경선이었거든요. 재미는 없었지만 네. 나름대로 정책 대결하면서 이렇게 아젠다와 아젠다가 던져졌었는데 지금은 막 당신 꼰대야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 과정에 지금 여론조사 하나 더 나왔는데 이준석 1위, 나경원 2위 또 뒤집혔죠. 그리고 나경원은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내가 출마 선언하면 다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뭐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거죠.
나경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막말을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특히 이제 남성들, 20대 네, 남성들을 20대 남성.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페미 정서 이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많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후보들, 그러니까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이게 뭐 그 메갈 공격이다라는 이런 논리로 이렇게 확 꺾어가지고 다시 받아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준석이 믿고 있는 구석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진짜 큰 떡은 당 안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준석이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지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데 국민의힘은 당원이 70, 일반 국민 30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 경선하고 본 경선이 다른데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에 당원 50, 국민 50을 일단 50, 반영을 50.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다섯 명 컷오프하고 그 그 5명 가지고 이제 70대 30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계속 1위를 하니까 요즘 이준석 인터뷰 들어보면요. 아주 그냥 자존감 뿜뿜입니다. 날아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싸가지 없는 애의 특성. 1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과분한데 국민들은 좀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하면 되거든. 자기가 빵빠레 틀고 나와. 아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1위 했다는 건 지금 당에 있는 중진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그럼. 그럼 중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걔가. 아니, 막말로 지금 이렇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준석이 인지도 1위 한 거잖아요. 지지도 그렇지. 1위가 아니라 인지도 인지도 1위. 1위라고. 내 TV에서 많이 그러면은 봤어. 지가 직업 방송인으로서 얼마나 쳐돌아다녔는지를 반성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 만나고 당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방송만 주구장창 하니까 그렇게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지역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죠, 오죽했으면 김기현이 이 경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개인과 당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공개 경고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 네. 개싸움이 막 엉망진창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당에 그만두고도 원로로서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원리로 한번 보자고. 박근혜가 탄핵이 됐어요. 그 당의 최고 어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당권 주자가 홍준표였죠. 나올 사람 없어가지고 홍준표가 당권 주자 및 대선 주자까지 했죠. 홍준표는 탈당해 버렸죠. 그 이후에 황교안이죠. 황교안은 총선 말아먹고 지금 뭐 미국 가서 이상한 약간 좀 모자란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데리고 온 김종인이란 말이에요. 당에 그러니까 어른이 전무한 상태가 돼서 춘추 전국 중심을 못 시대 잡는 때문에. 거죠. 이해찬 대표나 추미애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 현직 당대표는 아니지만 원로로서 이쪽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랑 다른 시스템. 이게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아사리판 되고 있는 건데 김종인도 비대위원장 끝나자마자 나가서 국민의 짐을 막 비난하는 정도면 이건 당이 아닌 거죠.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뭐 국민의힘 주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뭔가 센 발언으로 서로 짜고 고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말하면 이런 모자란 그런 해석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당 정말 아사리판이네. 그리고 대선 주자 없어가지고 서로 윤석열 모셔오기 경쟁하는 건 공당이 할 짓은 아닌 거죠. 국회의석 10석 미만의 정당도 아니고 100석이 넘는 정당이 이런 짓거리. 대한민국 제1야당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면 비판의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너무 겁들이 많아가지고 쟤들이 다 짜고 치는 거니까 이야기하지 말래. 진짜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떤 대통령 할 방송에서 사람이 그런 없-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아, 모르겠지만 내가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선거 캠프 있죠. 선거 캠프 딱 이틀만 출근해 보면 안 이거는 돼요. 짜고 치는 고스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음모론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저쪽 사람들은 막 다 되게 세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쪽 우리보다 훨씬 모자라요. 불가능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끼리의 룰 같은 걸 지키면서 하고 있거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